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45동 북해 1, 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의 언론 관계자와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시장님의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여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어 하루속히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가 내리기를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시장, 상점과 골목 상권을 둘러보고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하나같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인천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책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 상권이 밀집하여 있는 부평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천의 그 어떤 곳보다 전통시장과 상점과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경제 기반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지가 10여 년이 지나도록 본 의원이 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장 질문을 통하여 해당 부서와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시키는 등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2008년 D급 판정 받은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근본적인 중소상인들이 입점해서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라고 보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부시장, 국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우리 부평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본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상인연합회 관계자들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인천시 또 인천시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국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비전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본인이 방금 7대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 집행부와 또 시장님께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대안과 방안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문제를 또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서 시장 자체가
기능이 회복되고 활성화돼서 이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라든가 또 시장에서의 수급의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성화 대책을 사실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부평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걸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부평 문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뭐 필요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프라도 있고 자금 지원도 있고 주변 환경 정비도 있고 그런데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갖고 금융 지원을 통해 갖고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대상도 시상하고 격려도 하고 사기 진작 도모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개선 정비, 편의시설, 또 공용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의 그 특성과 여건을 살려서 문화관광형이라든가 골목형이라든가 지역 선도시장 이렇게 특성화된 시장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공동배송센터 운영이나 상인교육,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송윤시장 야시장 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길, 또 디자인을 가미한 인천형 전통시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일시에 충족시켜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부평의 경우도 특히 이제 말씀하신 자유시장은 이제 건축이 40년 이상 돼갖고 노후화돼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도 현장도 봤습니다만 현재 이게 안전진단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건물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에 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추진해오는 과정에 조금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게 진척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게 뭐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시나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는 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수치로 말씀드려야 좋을 듯 싶어서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의원님들이 다 협조 덕에 바탕을 두고 약 248억 정도가 사업비로 투입됐다. 이것은 작년에 171억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돼서 편성을 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물론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롭게 지원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당초에 시행했던 사업도 한 1년 정도는 사업 예산을 끊어서 배송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와 같은 어려운 부분을 사실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자들,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까지 현장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 시간이 이미 1년이 넘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결국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의 어떤 그런 현장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절박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선행돼야지 예산이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핑계로 서로 입장을 부평구청과 시청 입장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이냐 그리고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찾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제로 인식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최우선 정책이 어쨌거나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것이 행정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될 주요한 과제이고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그들이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생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네. 시장님께 당부드리는 첫 번째 부탁이고요. 그 보면이 지난번 이제 그 시장 질문을 하면서 그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라. 그리고 시장님께도 강하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본질은 저는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는 해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 경험한 바에 의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면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생각나고 또 대안도 마련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당 공직자들께서는 물론 중요한 정책 사항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또 긴박성을 요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방문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해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적 과정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 때도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 국실, 그 다음에 산하기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나 그 다음에 골목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을 나가보고 현실이 어떤지, 상점가도 나가보시고 현실이 어떤지, 또 골목시장도 나가보셔서 그들의 삶이 어떤지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긴 기간에 대한 그 과정은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017년 1월부터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본청의 각 국실에 대한 그 소모품과 다과료, 그 다음에 그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실태를 좀 파악해 봤더니 그 5월 31일 기준입니다. 우선 소모품 및 다과료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감사관실은 전체 사용 금액의 51%인 223만 9,660원, 기획조정실 구매 비율은 이게 지금 그 제가 불러드린 내용은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인천시에 그 입점해 있는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입니다. 자, 노동조합은 특권을 가진 그 기관이나 조합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공직자로의 자세를 바로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 생각을 전달하고 정책적으로 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우선 순위에 시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양 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매장 운영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감사 지적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할인마트에서 구매한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24%인 874만 3천여 원, 재정기획관실 645만 원, 재난안전본부 124만 6천여 원, 행정관리국 51%인 940여만 원, 복지국 34%인 360여만 원, 여성가족국 24%인 305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36%인 300여만 원, 도시계획국 29%인 450여만 원, 도시균형건설국 25%인 480여만 원, 환경녹지국 34%인 680여만 원, 교통국 25%인 380여만 원, 소방본부 23%인 360여만 원, 일자리경제국 23%인 370여만 원, 소방본부 23%인 360여만 원, 해양항공국 16%인 180여만 원, 대변인실 27%인 340여만 원, 시민소통 담당관실 37%인 280여만 원, 브랜드 담당관실 14%인 37만여 원, 국제협력 담당관실 16%인 30여만 원, 중국협력 담당관실 16%인 35만여 원, 2017년 5월 31일 기준 총 금액 7,429만 6,618원을 전체 사용액의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각 부서의 영수증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국실이 대형 할인마트, 여기 인천에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인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을 몰빵하게 하는 그런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할인마트에서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마인드나 실천 방안이 전혀 유명무실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30%라는 거는 대형마트하고 구내 매점하고 다 합한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구내 매점하고 또 대형마트에 하는 게 약 30% 이르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또는 다량의 제품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라든가 또 물품 구매의 시급성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구내 매점의 경우는 우리 지금 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또 손님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보다 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직자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가급적이면은 의원님 생각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어떤 작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라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로 보여지고 시장으로서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에 입점해 있는 노동후생 복지관이라 그러나 어떤 정확한 명칭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매점을 운영해서 공직자들 후생복지를 일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쓰여진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역 상권에 대한 것,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 지역 경제 기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원짜리 물품을 하나 사러 가는데
현대화 시설이 잘 돼 있고 냉온방 시설이 잘 돼 있는 그곳을 찾는 이유는 물품이 구매하기 편리하고 내가 이용하기 편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 전통시장 주변에 한번 가보고 또 상점가에도 한번 들려보시고 또 골목시장도 한번 가보셔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느끼면 결국 이런 그 물품 구매 그런 그 감각이 결국은 지역 상권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상권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 시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나 각 실국 그 전체 회의를 할 기회가 계시면 물품 구매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그 지금 전통시장 뭐 상품권을 우리가 대량으로 사주고 구매해 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요란 하나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실천한다는 그런 각오로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좀 업무 지시를 해 주시면 훨씬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출산용품 모바일 교환 상품권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기를 출산한 아이 엄마들의 볼멘 소리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고 공공연히 지적했지만 여기도 저희들이 그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입점한 매장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도 8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대형 할인마트 내 매장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산부인과 주변 그 상점이나 또 골목시장 안에도 사실 사람이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출산용품 판매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것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이 모바일 상품권이 그 물품을 구매할 때 이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환불도 안 되고 꼭 금액을 맞춰서 사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5만원권 3매 형태로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지급하는 걸로 업무적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정책 사업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하고 배려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좀 검토하셔서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적 인천시 전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히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대단한 유용한 정책이다. 또 출산 장려금도 기존에 줬던 것이 사실 우리가 재정 문제 때문에 다 삭감하고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으로 이런 상품을 이용할 때도 우리 출산 부모들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구입처를 다양화하는 거라든가 지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분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토너용품 구매처가 있는데 두 군데로 지금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 전체를 보니까요. 그 특정 업체 두 곳에 그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계약돼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그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스 오일이라는데 사실 전체 물품에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IT 월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구매를 하고 에이스 오일이라는 업체가 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 구매 즉 한계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이 두 업체만 이렇게 집중해서 구매한 것인지에 대한 것 좀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제 뭐 복사기나 프린터나 이 기기와 연관된 토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다른 회사의 용품을 쓸 수는 없는 건지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 시청의 이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그런 활성화 방안을 그것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군 부대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했고 또 우리 부평에 살고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로 최대 관심 사항입니다. 특별히 우리 56만 부평 구민에게는 꿈의 그림 같은 그런 간절한 수건 사업인데 이게 계속 지체되고 또 어렵게 돼 있어서 반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이제 2002년도에 한미 연합관리기획 LPP에 의해서 사실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이후에 그래서 부평 구민들이 이제 들으면 이전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식상할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방향 선회를 하셔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고객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제기하고 2017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2018년 2월에 물권조사 및 토지 수용 재개를 하고 2018년 8월 달에 지작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좀 대책을 좀 앞당겨서 네. 지작물 철거를 네.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핑물에 대한 것은 상동이나 성도 문제 때문에 생각이 좀 국경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기자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쓸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